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비트와이즈 연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주로 했고요. 이번 시간에 예제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예제 프로그램, 22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다운받으면은 여기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스튜던트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게 커멘트 문으로 묶인 클래스 스튜던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클래스 스튜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튜던트는 불린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스튜던트 클래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가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설명을 비트와이즈 연산하는 법을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내가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를 해놓고 보도록 하세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멘트 이거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코멘트에 있는 연산부터 먼저 내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메인 프로그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의 사용법은 이런 겁니다. 메인 프로그램 사용법. 저기 스튜던트 클래스를 가서 보면은 스튜던트 클래스에 이게 포멀 파라미터 5개짜리가 있는데 5개짜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 학생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남자냐 여자냐를 나타내는 불린 변수가, 그 다음에 뭡니까? 부자냐 아니냐, 주머니에 10,000원 이상 있으면 부자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키가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뭡니까?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나타내는 불림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생성자가 이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스튜던트 킴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false 이렇게 되겠죠, 그죠? false로 세팅되게 하는 그런 컨스트럭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y라고 하는 학생은 이름이 리이고 true, false, true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자면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키 크고 잘생겼다 하는 거죠. false, true, false. 그러면은 여자면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키가 크고 못생겼다 하는 겁니다. 못생긴 거 뭐라 그랬죠? 내가 지름 5cm 이상의 점이 15개 이상 있으면 이제 못생긴 거다. 이렇게 학생 3명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3명 있는데 첫 번째 학생, X라고 하는 학생, 킴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셋 리치를 한 거예요. 원래는 가난했었다는 거죠. 원래는 가난했었는데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10,000원 이상 벌었어요.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킴이라고 하는 학생이 못생겼었어요. 원래 못생겼었는데 셋 큐트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월급 알바해가지고 돈 번 거로 성형수술해서 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투루가 돼가지고 잘생겨졌다 하는 거죠. 이 어떤 상태값을 자꾸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Y 같은 경우에 원래 뭡니까? 원래 true 남자인데 send male false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로 성형수술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성전환수술을 한 케이스다 하는 거죠. set rich 가난했는데 또 알바해서 돈 벌었다 하는 거죠. 또 Z가 원래 어땠습니까? 원래가 키가 컸어요. 키가 컸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키가 줄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못생겼는데 또 성형수술해서 잘생기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XYZ를 출력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XYZ 출력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느냐. 했더니 킴이라고 하는 학생이 is girl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불린 값으로 뭔가 정보를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꼭 불린 값으로 출력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냐 남자냐 그 불린 값을 보면 이제 남자냐 여자냐를 갖다가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니까 이제 she로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출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to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x, y, z 이렇게 출력을 할 때 toString 함수가 실행이 돼가지고 뭔가 유용한 문자 스트링이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이런 프로그램 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들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비트와이즈 연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짜보자 하는 거죠. 비트와이즈 연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짜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짤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학생 이름 기록하기 위한 MS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불린값 메일, 리치, 톨, 큐트. 보통 이제 변수명 지을 때의 관습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특히 C++ 쓸 때의 관습입니다. 멤버에서 다 앞에다 M자 붙이고, 요거는 스트링이라서 S라고 붙이고, 요거는 뭡니까? 불린이라서 B자라고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짓게 되면은 변수명을 갖다가 이제 변수명만 봐도 이 변수명의 이 중간에 프로그램 중간에 변수명만 봐도 이 변수명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멀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이름도 없고 다 false로 설정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이름만 있을 때는 이름 설정하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설정을 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짠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어떤 사람 이름 말고 학생 이름 말고 이렇게 4개의 불린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걔네들 갖다가 setMail, setReach, setToll, setCute 해가지고 이 불린 값들을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거죠. set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setMail 보겠어요. setMail은 당연히 mail이라고 하는 변수 값에다가 플래그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setReach는 리치에다가 설정하면 되고, setToll은 이렇게 설정하고, setCute는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얘네들 setReach, setToll은 심지어 메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메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죠, 그죠?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4개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액세스 펑션을 만들어 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액세스 펑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set 함수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get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is mail, 이제 메일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is mail, 메일이냐. 요거는 read access 펑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짰죠, 그죠? 불린 변수 4개에다가 불린 변수 각각에 대한 write access 펑션, 그 다음에 read access 펑션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read access 펑션. 그 다음에 toString 함수 봅시다. toString 함수. 아까 보면 이제 누구가, 어떤 사람 이름이 is, boy인가, girl인가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is mail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boy인 경우에는 he is, girl인 경우에는 she is로 또 이 문장이 계속 만들어지죠. reach냐에 따라서 reach냐, full이냐를 또 결정하고, 또 키가 크냐 따라해서 이제 키가 크냐, 작으냐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is cute에 의해서 이제 이쁘냐 그렇지가 않으냐도 이렇게 결정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또 메인 프로그램에 좀 추가로 더 보겠어요. 추가로 더 보면은 student reference arr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student reference array인데 학생 5명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학생 5명을 만드는데 자, 어떻게 만드냐면은 컨솔 입력으로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학생 이름 주고 0101로 true false를 내가 표시하는 겁니다. 여자고 그 다음에 부자고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잘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죠? 0101로 이렇게 데이터를 줍니다. 그렇게 5줄을 갖다가 써주게 되면은 그 5줄을 이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5번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면서 그 5번 스튜던트 객체가 read data from console에서 데이터를 읽어 드립니다. 이거 읽어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한 줄을 갖다가 read line에서 한 줄을 읽은 다음에 뭡니까? 스트링은 스플릿을 하면 되죠, 그죠? 스플릿을 해가지고 뭡니까? 첫 번째 거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인덱스 1, 2, 3, 4 요거는 불린 데이터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read data from console에서 읽어드렸다고 치고 자, 읽어드렸다고 치고 난 다음에 이거 지워버리게 되네. 읽어드렸다고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데이터의 상대 스파우스 캔디데이트입니다. 배우자 상대를 갖다가 구합니다. favorite. 자, 보통 어떻습니까?
부자면서 좀 그래도 잘생겨야지 아무래도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그 학생들은 이제 출력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이 read data from console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data from console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read data from console.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합니다. 그 내용을 스플릿을 하면 5개로 쪼개지겠죠. 그죠? 5개로 쪼개지면서 맨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사람 이름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로는 여기 1이냐 0이냐 이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비교를 해야 되죠. 예. 0이냐 1이냐를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send mail true 혹은 send mail false를 이용해서 남자냐 여자냐 혹은 부자냐 아니냐를 명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리드라인 from console도 만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킴은 이미 있네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XXX라는 사람이 있는데 1111 또 YYY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0000 그 다음에 ZZZ라는 사람이 있는데 1010 그 다음에 PPP라는 사람이 있는데 0 1 0 1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 1 0 1 이렇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뭡니까? favorite spouse인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결과를 봅시다. 다 쉽게 듣더니 여기 XPPPRR이네요. 그죠? X 여기 부자고 잘생겼고 그죠? 여기도 부자고 잘생겼고 여기도 부자고 잘생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비트와이즈 연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죠? 비트와이즈 연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불린 변수를 써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한 케이스다 하는 거죠.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이 불린 변수를 썼을 때 기억 장소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학생에 대한 속성이 4가지밖에 없지만은 아까처럼 뭐 25개, 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뭐 부산에 사느냐 부산에 안 사느냐, 외국인이냐 내국이냐 막 우리가 불린 변수로 표현해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25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불린 변수를 25개를 나열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의 불린 변수마다 7개의 비트가 낭비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겁니다. 뭐 기억 장소가 넉넉하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렇게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반 프로그래머들이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25개의 불린 변수가 있는 데다가 또 학생이 뭐 5만 명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기억 장소가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갖다가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그걸 바꾸려면 일단 이 불린 변수 4개를 없애야 돼요. 없앴습니다. 없애고 얘도 없애야 됩니다.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뭐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죠? 이름은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이 불린 변수 또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이 불린 변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없앨 필요 없습니다. setMail, setReach, setQt 이런 것들은 퍼블릭 액세스 펑션이기 때문에 액세스 펑션들이죠. 그죠? 액세스 펑션 바깥에서도 어차피 사용을 해야지 되고 여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페시피케이션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 프로그램은 똑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스페시피케이션은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set 함수 같은 거 함수 자체를 없애면 안 됩니다. 함수의 구현 내역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없애고 이렇게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toString 함수는 거의 그대로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불린 변수를 직접 이용을 하고 하지 않고 액세스 펑션을 해서 프로그램 짰기 때문에 toString 함수는 그냥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read from console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도 setMail 혹은 setMail 이렇게 setReach 이 액세스 펑션을 해서 값을 어사인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손대야 될 부분이 뭐냐? 데이터 멤버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sendmail 혹은 ismail 요거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빼내야 되는 부분만 우리가 이제 손을 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뭘 하냐면은 자, 비트와이즈 연산을 할 기억 장소를 이제 인티저.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인티저니까 뭡니까? 32비트죠. 그죠? 32개의 불림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를 최대한 사용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m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컨스트럭터인 경우에 m 데이터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제로를 넣는다는 거죠. 제로를 넣어주게 되면 0000000 이렇게 들어가니까 모든 값이 false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요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비트와이즈 연산을 안 하고 그냥 0을 집어넣어도 다 false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컨스트럭터 뭐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자, getName 함수 똑같다 하는 거죠. 그죠? getName 함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ndMail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Mail 함수. 자, sendMail 함수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플래그가 true냐 false냐라고 오는 거죠. 그죠? true냐 false냐가 옵니다. true냐 false냐로 오는데 이게 true일 때는 맨 오른쪽 비트 0번 비트가 1이 돼야 되고 false인 경우에는 0번 비트가 0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러겠죠. 그죠? 이렇게 어떤 값이 이렇게 있을 때 맨 오른쪽 비트 요거가 이제 0이나 1로 세트가 되는 1이나 0으로 세트가 되는 그런 코드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sendMail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if flag 남자는 얘기죠. 그죠? if flag면은 뭘 세트해야 됩니까? 2를 세트해야 되니까 요 연산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연산을 이용합니다.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요 연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뭡니까? m 데이터죠. 그죠? m 데이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m 데이터는 원래 m 데이터랑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2를 0번 시프트 시키면 된다 하는 거죠. 0번. 그렇죠? 왜냐면은 맨 오른쪽 비트를 갖다가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else인 경우에는 0을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and를 시킨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negation 2를 0번 시프트 시킨 거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요게 매일 세트했을 때의 코드다 하는 겁니다. 자, 리치 세트했을 때의 코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저거 주되 자, 리치는 1번 비트에다가 세팅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시프트 시킨 비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setTool 한번 봅시다. setTooling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번 시프트 시킨 거에다가 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3번 시프트 시킨 거. 뭐 아주 프로그램은 단순합니다. 그죠? 비트와이즈 연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ismai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ail if문을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if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if 자, 어떻게 하냐면은 m 데이터를 AND를 시켜본다 하는 거죠. 그죠? 뭘 AND를 시켜봅니까? 2를 0번 시프트 시킨 것과 AND를 시킨 것이 그게 0이 아니면 바로 씁시다. 0이 아니면 return true C 랭귀지에서는 굳이 요 부분을 써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C샵에서는 타입 체킹을 갖다가 강력하기 하기 때문에 이제 0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니면 true, else, return, false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요 제도만 이제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C랭귀지에는 이렇게 써주지만은 0이 아니냐, 1이냐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0이 아니냐라고 물어봐가지고 true, false를 구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는 행위가 똑같으니까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뭡니까? 요것만 다르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 겁니까?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한 케이스다 하는 거다. 메모리를 갖다가 많이 절약하는 그런 코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메인 프로그램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죠? 메인 프로그램 전혀 손이 안 댔고 실행시키면은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아이고 망했습니다. 이거 망했습니다. 이거 뭐 수행 안 시켜도 컴파일 되니까 돌아간다라고 봅시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 읽으면서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거슬립니까? 이게 눈에 거슬린다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왜 거슬리느냐? 여기 보면 여기 0, 0, 1, 1, 2 이렇게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실수로 이 자리에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수입니다. 실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은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게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눈에 잘 안 띕니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특히 비트와이즈 연산을 할 때는 매스크를 갖다가 좀 매스크라고 하는 그런 매크로를 갖다 씁니다. 요거 써주는 대신에 이렇게 이런 상수를 정의해서 쓴다는 거죠. 메일 매스크. 요거 대신에 메일 매스크를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is 메일 할 때 여기도 또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적는다는 거다. 메일 매스크. 메일 매스크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state integer 메일 매스크 이렇게 적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숫자로 적어놓는 것보다 숫자로 직접 명칭보다 이렇게 읽으면은 눈에 확 띈다는 거죠. 남자 부분을 조치하는구나. 남자 부분의 그 비트를 조치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리딩하기가 아주 쉽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다 마스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를 갖다가 메일 매스크뿐만이 아니라 리치 매스크, 이것도 이제 0번 비트 사용할 때죠. 톨 매스크 2번 비트 사용할 때, 큐트 매스크 3번 비트 사용할 때에 대한 마스크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훨씬 읽기가 쉽죠, 그죠? 여기도 읽기가 쉽고 밑에 코드도 내가 그렇게 다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달리 이렇게 매스크를 갖다 여기다가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명시를 함을 해가지고 큐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 매스크랑 관련이 있고 톨이라고 하는 함수랑 또 얘가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뭐 1, 2, 3, 4,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코드를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기가 참 쉽다 하는 거죠. 실수의 여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에 상당히 많은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변수들, 변수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떤 윈도우의 상태를 갖다가 읽어본다든지 혹은 그 윈도우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제 일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비트와이즈 연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스크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마스크 우리 보통입니까? 마스크 뜻이 뭐죠? 가면이죠, 가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게 이제 뭐 헬로윈 데인가 뭐 그렇다는데 이렇게 막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마스크의 특징이 뭐예요? 마스크가 이렇게 쓴 거죠.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변수를 왜 마스크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점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을 보고 오늘. 자,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떤 변수에 들어가 있는 숫자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어떤 변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요 마스크라고 하는 변수가 요 마스크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되는 용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스크라고 요 밑에 있는 011, 0100 이런 걸 갖다가 마스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 값의 특징은 어떤 이진 숫자가 쫙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생긴 숫자가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이걸 마스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 값을 이해를 해야 되냐? 마치 1이 있는 곳만 구멍이 뻥 뚫어졌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1은 나머지 0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 이렇게 시커멓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스크가 있을 때 이 마스크의 의도는 뭐냐면은 원래 1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 이 마스크의 목적은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읽어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마스크의 목적입니다. 그죠? 나머지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치 시꺼먼 가면에다 구멍을 뚫어놓은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갖다가 마스크다라고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메일 마스크는 뭡니까? 메일인가 알아보는 마스크, 리치 마스크는 리치인가 부자인가 알아보는 마스크, 이런 용도로 사용이 때문에 이걸 마스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변수 이름 어쩌고 저쩌고 마스크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함수들, 어떤 객체들, 클래스들을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타이거 마스크 내가 어렸을 때 본 만화 영화인데 그 마스크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실제 얼굴에 쓰는 마스크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내가 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억 장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제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자, and or 요거 뭐라 했으면 네게이션이라 그랬고 shift 연산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걸 갖다가 우리 이제 오퍼레이터를 hat라고 했는데 이 hat의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 exclusive와 연산자입니다. exclusive와 연산자. 이 exclusive와 연산자도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사용이 됩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윈도우의 한 픽셀,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픽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알죠? 픽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윈도우 화면에서 한 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점의 그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한 점이 그냥 한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개의 바이트 혹은 한 개의 워드 인티저로 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0101 이런 숫자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RGB 값, 레드, 블루, 그린 값의 조합을 만들어서 색깔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 화면에 있는 한 점이 굉장히 큰 자료 구조다 하는 거죠. 굉장히 큰 그 비트의 어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자는 러버밴딩이라고 하는 이제 좀 뭐 특이한 그런 제도라든지 혹은 픽셀 연산을 할 때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가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좀 화면 처리할 때 사용이 된다. 그런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라고. 특히 이제 비트와이즈 연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와이즈 연산 설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주 그 특이한 경우의 사용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특히 소팅 같은 일 할 때 이런 일을 가끔 합니다. 인티저 x는 미안합니다.
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스와핑 하는 경우가 있죠. x라고 하는 변수에 10이 있고 y라고 하는 변수에 20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템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x를 집어넣고 x에다가 y를 집어넣고 y에다가 템프를 집어넣고 이거 뭐 우리 무진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그죠? 어떤 데이터 두 개의 어떤 내용을 바꿔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x에 10이 있었고 y에 20이 있었는데 20, 10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익스크루시브와 연산자가 사용되는 아주 특이한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스와핑을 할 때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갖다 스와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런다고요? 스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통 함수를 또 스왑이라고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대신에 비트와이즈 연산을 이용해서도 스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특이한 프로그램입니다. x는 x에다 요거랑 익스크루시브화에서 x에다 집어넣고 요거랑 익스크루시브에서 y에다 집어넣고 요거랑 익스크루시브화에서 x에다 집어넣는 됩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우연히 이제 이런 연산하다 보니까 두 개 있는 내용이 바뀌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xy가 0, 0일 때 또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비트 하나에 대해 가지고 해보면은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 바뀌었죠, 그죠?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비트와이즈 연산 익스크루시브 5와 사용하는 아주 특이한 예입니다. 보통 스와핑을 할 때 고급 프로그래머들은 아까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짬짬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좋으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예, 템프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필요 없죠. 그죠? 템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변수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기억 장소가 한 칸 절약하는 점에서 유용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CPU로 이동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갖다가 얘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그냥 뭐 레지스터 안에서 막 일처리를 갖다가 바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레지스터 변수로 있으면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메모리랑 레지스터랑 이동을 안 시키고 CPU랑 메모리 간에 데이터를 이동을 안 시키고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특이하게 이제 익스크루시브 OR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비트와이즈 연산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